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 수업 시간은 음악 12차 시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표의 개념을 배웁니다. 이 음표를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직접 악보를 만들 수 있는 단계, 창작의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 창작의 표현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악보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이번 수업부터 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행평가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1학기 때 학기 초에 공지가 되기로는 리코더 시험을 수행평가로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약간의 비말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코더 수행평가는 2학기로 갑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예정되어 있던 창작 수행평가가 1학기 때로 당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첫 단계인 악보를 그리기 위한 또 첫걸음인 음표를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점 유의하시면서 수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파일로 받은 프린트에도 지금 PPT와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걸로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표의 개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표! 자, 음표는 무엇이냐? 일단 음의 높이죠. 음의 높이. 도레미파와 같은 음의 높이. 그리고 길이. 똑같은 음이라도 한 박이냐 아니면 두 박이냐와 같이 길이가 다릅니다. 이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음표지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악보들이 조금 생소할 겁니다.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중세와 르네상스, 바로크 음악 시대 때 사용되던 악보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모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모양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는 동그라미 음표와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이것은 바로 네우마 악보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에는 바루크까지는 이런 악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현재에는 우리가 이런 음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음표를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했냐 하면 언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전시대 이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지요. 고전시대 하면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작곡가들이 몇 명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에게 작곡가 아는 사람을 대라고 하면은 꼭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자, 또 누구 아십니까? 네, 베토벤 아시지요? 하무베. 이렇게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등장해서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음악사에서는 고전시대라고 합니다. 음악사에서, 특히 서양음악사에서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부터 우리가 익숙해 있는 이런 음표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음표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음표와 점음표와 이딴음표인데요. 첫 번째로 민음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음표는 어떤 음표들이 있냐? 이름을 한번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음표, 이분음표, 사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네, 공통점이 있다면 2의 배수로 커진다는 거겠네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음표는 우리가 흔히 네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뜻은 바로 요겁니다. 온은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지요. 온 가족, 온 세상 할 때 온 전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즉 4분의 4박자에서 전체는 4박자가 되지만 만약에 4분의 8박자에서 한 마디 전체를 말하는 것은 8박자가 되는 겁니다. 4분의 4박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분음표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 4박자가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4박자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는표의 뜻이 4박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를 못하겠다면 우리가 등교 개학 후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는표를 기준으로 박자를 쪼개 보게 됩니다. 지금은 4박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는표 4박자를 기준으로 박자를 쪼개 볼 때 먼저 2개로 나뉘었습니다. 자, 이게 4박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박자를 리듬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V로 표시합니다. 한 박자를 V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는표는 4박자이기 때문에 V 4개를 붙였습니다. 이 4박자를 2등분했다. 그러게 되면은 2등분 하게 되면 하나, 둘 이렇게 되겠지요. 2등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으로 갑니다. 2등분 음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4박자를 2등분하면은 음표 하나는 2박자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오는표를 4등분해 보겠습니다. 4등분 했기 때문에 음표의 이름은 4분음표가 됩니다. 4박자를 4개로 나누면은 한 박자씩 되겠죠. 그래서 4분음표의 길이는 한 박자입니다. 한 박자입니다. 이렇게 리듬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무엇을요? 오는표를 이제는 8등분 하게 되면 자, 이 음표의 이름은 8분음표가 되겠지요. 그리고 8등분을 하게 되면 반 이렇게 한 박자씩 2박자, 3박자, 4박자 이렇게 8개로 나누어지고 합쳤을 때 오는표가 된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분음표는 그러면 몇 개로 등분을 했다는 말이 될까요? 오는표를 즉 4박자를 몇 개로요? 여기 글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16등분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아주 잘게 반의 반 이렇게 4개가 한 박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반의 반 이렇게 또 4개가 합쳐져서 또 한 박자가 만들어져서 2박자 이렇게 해서 16개가 합쳐져서 4박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기준이 오는표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분에 따라서 음표의 이름이 정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음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점음표를 보겠습니다. 점음표는 말 그대로 점이 붙은 음표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점이 붙어 있느냐? 앞에 살펴보았던 민음표에 점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 민음표의 박자에 원래 박자가 들어있겠지요. 자, 이 원음표를 뭐로 해볼까요? 먼저 원음표를 2분음표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원음표에 2분의 1 길이를 더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2분음표를 우리가 잡았으니까 점 2분음표는 무엇에다가? 2분음표에다가 이 2분음표 원음표에 2분의 1 길이는 뭔가요? 얘가 2박자니까 2분의 1 길이는 한 박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바로 이렇게 한 박자인 4분음표. 한 박자를 더한 길이를 우리가 합쳐서 원음표를 점음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점 2분음표는 3박자가 되겠지요. 이게 바로 요겁니다. 점이 붙은 2분음표, 점 2분음표. 자, 몇 박자요? 3박자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2분음표와 그 반의 길이인 4분음표를 더한 길이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음표를 보겠습니다. 점 4분음표, 점 4분음표 어떻게 생겼을까요? 4분음표에다가 점을 붙이면 되겠죠. 점 4분음표 길이는요.
점이 없다면 이 원음표의 길이는 뭡니까? 한 박자지요. 원음표는 한 박자인데 2분의 1 길이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반의 길이는 바로 반박자죠. 자, 반박자가 무엇이었습니까? 8분음표죠. 이 길이가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점. 자, 그렇다면 이 점의 의미가 서로 2분의 1이지만 길이는 다릅니다. 이 점은 앞에서 한 박자였고 이 점은 반박자였네요. 점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박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점 8분음표. 어떻게 생겼나요? 8분음표인데 점이 붙어야 되겠죠. 네, 바로 요겁니다. 점 8분음표는 그러면 원음표가 8분음표이니까 반박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반의 길이인 반의 반박자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호로는 반과 반의 반, 즉 4분의 3 박의 길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좀 애매한데요. 여기에 만약에 다음 음표가 16분음표가 오게 된다면 합쳐서 한 박자가 되겠지요. 이런 이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있다는 표입니다. 있다는 표. 있다는 표. 자, 무엇이냐? 음표를 3, 5, 7 등의 홀수로 등분한 음표이다 라는 건데요. 자, 앞서서 배웠던 미음표는 여러분 짝수로 등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음표를 2등분해서 2분음표 2개로 만들고 두박두박 오음표를 4등분해서 한 박 한 박 한 박짜리 4개를 만들어서 네, 4박자를 만들고 뭐 이렇게 8등분해서 8분음표 네, 이렇게 16분음표 나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와 달리 있다는 표는 3, 5, 7 홀수로 등분한다는 겁니다. 리듬의 느낌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음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프린트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에 보시면 음표의 꼬리 연결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기보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표입니까? 8분음표이죠. 8분음표 박자는 반박자입니다. 자, 앞뒤로 같은 음표가 왔을 때 우리가 꼬리를 따로 그리지 않고 한 번에 연결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주로 노래곡에서는 이렇게 따로 많이 뗍니다. 가사가 따로 존재할 때는 따로 떼지만 기악곡 같은 경우에는 악기로 연주하는 곡 같은 경우 악보를 볼 때는 가사가 없기 때문에 꼬리를 그냥 편의상 이렇게 연결해 버리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분음표 2개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꼬리를 연결하고 싶다면 네, 그냥 2개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8분음표와 16분음표다. 16분음표 2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음표 머리를 그리겠습니다. 기둥구리고요. 자, 꼬리가 하나씩은 다 있으니까 하나 그리되 뒤에 2개는 16분음표로서 꼬리가 2개입니다. 그래서 2개는 이렇게 이어져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음표와 이 음표가 같다는 겁니다.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셋 있다는 표를 설명하다가 잠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음표를 보시면 꼬리가 한 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 합쳐진 음표입니까? 8분음표 3개를 한 번에 연결한 음표입니다. 자, 꼬리를 이렇게 다 똑같은 8분음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여기에 3이 붙었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꼬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3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같은 것입니다. 자, 3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3이 적혀 있지 않으면 세일다는 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반박자, 반박자, 반박자가 됩니다. 3이 없다면요. 그런데 꼬리 위나 이렇게 머리 아래로 3 숫자가 붙게 되면은 반박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자, 세 개를 이 8분음표 3개를 합쳐서 한 박자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즉, 한 박자 반이 아니라 이 3개 합쳐진 값이 한 박자 반이 아니라 한 박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부적으로 이 8분음표가 길이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된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다시 크게 그리면 8분음표 하나가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한 박자를 3개로 나눈 길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리듬이 들어가게 되면 곡의 진행에서 상당히 세련된 또는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면서 상당히 곡이 또 재미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분석했던 넬라 판타지아 같은 경우에도 셋 있다는 표가 매우 자주 나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셋 있다는 표라고 합니다. 셋 있다는 표. 한 박자를 짝수로 등분하지 않고 3개로, 자, 5개로 등분했다면은 5 있다는 표가 되겠죠. 5 있다는 표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음표 그리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음표 그리는 순서는 네, 일단 음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머리와 하얀 머리, 까만 머리 있죠. 그리고 기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둥만 해서 끝나는 음표도 있는가 하면 머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꼬리가 있는 음표도 있습니다. 때로는 2개가 붙어 있기도 하고 3개, 4개 붙은 음표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단 하나 붙은 음표로 봤을 때 8분표일 때 자, 순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그립니다. 그 다음에 기둥을 그리되 위에서 아래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꼬리를 예쁘게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1, 2, 3. 꼬리가 더 있다면 아래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음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표 기둥의 방향입니다. 자, 기둥, 이렇게 기둥이 다 있는데요. 오는표를 제외하고는 다 기둥이 있죠. 자, 이제는 오선지 보표 위에 음표를 그릴 때 자, 기둥이 어떤 거는 위로 있고 어떤 음표는 또 아래로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냐 하면 바로 셋째 줄을 기준으로 기둥이 위아래로 달라집니다. 자, 셋째 줄 아래에 머리가 있을 경우에는 공간이 많은 위로 그려주시고요. 셋째 줄부터는 위로 갈 때 이제 공간이 더 많은 아래쪽으로 기둥을 그려줍니다. 셋째 줄이 딱 걸려 있을 때는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 줄에 놓인 음표는 앞에 음표가 만약에 이렇게 아래에 셋째 줄 아래에 있는 음표가 많다면 함께 위로 그려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둥을 위에 그려도 되고 아래에 그려도 된다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대부분 아마 이렇게 셋째 줄부터는 아래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기둥의 방향을 봤고요. 음표의 꼬리 연결은 조금 전에 한번 앞서서 봤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2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음표, 개념, 네, 리듬에 따라서 이제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계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직접 여러분이 4분의 4박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 음표의 구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한 마디 안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보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분음표는 두 박자이지요. 그래서 두 박자를 V 두 개로 연결했고 한 박자니까 V 하나. 자, 꼬리가 붙어 있지만은 원래는 뭡니까? 따로 떨어져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8분음표 두 개네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여러분이 원래 혼자서 해보는 건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몇 박자입니까? 다 4분음표 한 박자씩이네요. 네, 그러면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곡은 4분의 4박자 곡이므로 한마디에 네 박자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네 박자가 아니라 세 박자가 들어있다거나 다섯 박자가 들어있다면 잘못된 마디입니다. 교과서에는 아마 다 맞게 돼 있겠지만 여러분이 다음에 스스로 마디를 그릴 때 그때 반드시 박자를 검산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한마디에 네 박자씩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네 박자씩 들어있습니다. 자, 이 뒤에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볼까요? 네, 반박, 반박이지요. 한박, 4분음표. 그렇죠? 그 다음에 2분음표니까 두 박. 자, 모두 합쳐서 몇 박자입니까? 네 박자가 되었죠. 자,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도 있는 부분은 미리 좀 해놓았습니다. 앞에서 봤습니다. 이음표, 8분음표와 16분음표 두 개. 이은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쉼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모를까봐 쉼표는 이렇게 점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연습장에 V를 그리면서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교과서 38페이지에 I have a dream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악보를 보시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리듬 기호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잘 된다면 창작 시험에서 수행평가에서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의 이까지이고요. 이어서 여러분 프린트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프린트 마지막에는 항상 감상이 나와 있습니다. 감상곡이 두 곡 들어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그 곡을 꼭 들어보시고 그 곡에 대한 에피소드나 백그라운드 이야기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를 꼭 다 읽으라는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퀴즈를 푸시고 이번 학습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